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파악하고 결국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핵심적인 3단계 프레임워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시스템 오류 보고서나 위기 관리 사례 연구 같은 자료들을 보면 이 단계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죠. 맞아요. 이걸 알면 복잡한 상황을 좀 더 명쾌하게 볼 수 있는 뭐랄까 렌즈를 얻는 느낌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단계는 바로 문제 인식, 영어로는 problem recognition이죠. 뭔가 평소랑 좀 다른데 하는 느낌. 정상 상태와의 그 미묘한 차이를 처음 감지하는 순간입니다. 네, 맞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생산 라인 시스템 오류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생산량이 아주 약간, 정말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담당자가 평소랑 좀 다른데? 하고 처음 느꼈던 바로 그 지점. 아, 네네, 기억납니다. 아니면 몸이 좀 평소 같지 않다 느껴서 병원 가는 거. 이것도 일종의 문제 인식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상하다, 이걸 넘어서요. 현재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걸 딱 인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지 부조화 연구 노트 같은 걸 보면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이죠. 그렇죠. 기대랑 현실이 안 맞을 때 그걸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상황인식, situation awareness 능력하고도 연결되고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초기 인식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가 뒤따르는 과정 전부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단계. 문제 감지, problem detection입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렇죠. 과거에 경험했거나 이미 알고 있던 어떤 문제의 징후나 패턴, 이걸 현재 상황에서 딱 포착해내는 능력. 예를 들어 그 항공관제 시스템 논문 공유해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숙련된 관제사가 아주 미세한 레이더 신호의 이상 패턴만 보고도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 하고 잠재적 충돌 위험을 즉각 감지하죠. 아, 네, 바로 그거죠.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패턴 인식입니다. 과거 경험 데이터베이스, 머릿속의 사례집일 수도 있고 실제 시스템 로그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거 예전에 봤던 그 패턴이랑 똑같네 하고 연결하는 거죠. 네네. 게리 클라인의 인식 기반 결정 모델, RPD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런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아하. 보내주신 머신러닝 이상 탐지 기술 자료도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시스템이 과거 데이터랑 다른 비정상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이상 징후를 감지해내는 거죠. 그럼 2단계는 이 문제가 과거 사례랑 비슷한가 또는 또 그 문제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발한 문제인지 유사한 문제인지 파악하는 단계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문제 해결, problem resolution. 인식하고 감지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제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죠. 네,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네요. 아까 그 생산 라인 문제로 다시 가보면요. 생산량 감소라는 현상, 인식,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 감지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낡아서 그런 거다. 원인을 진단하고 그럼 이걸 교체하자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단계죠.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부진 패턴, 감지를 파악한 뒤에 그 원인이 가정 환경인지 아니면 학습 방법 자체의 문제인지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딱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버트 사이먼이 말한 제한된 합리성 개념처럼 우리는 완벽한 정보 없이 여러 대안 중에서 그래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거든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을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때로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시스템 사고, 시스템 생킹 관련 아티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개별 부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봐야 할 때도 많아요.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단순히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것.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세 단계, 인식, 감지, 해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에도 그대로
아주 핵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네, 요즘 AI 기술 보면 이게 명확히 보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AI 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사례 연구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시스템이 먼저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인식하고, 이게 과거의 특정 공격 유형과 비슷하다는 걸 감지한 뒤에 자동으로 그 IP를 차단하거나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해결 조치를 취하죠. 자율주행차도 그렇죠. 도로 위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인식하고 위험 패턴, 예를 들어 앞차가 급정거한다거나 하는 걸 감지해서 충돌 회피 경로를 계산하고 실행하는 거. 완벽한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단계가 뭐 1단계 끝나고 2단계 시작.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봐요. 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초비 인식 단계에서 뭔가 오류가 생기면 가령 기업 위기 관리 시나리오 자료에서처럼 시장의 작은 변화 신호를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인식 실패, 경쟁사의 어떤 위협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엔 시장 점유율 하락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아,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 꼬이는 거군요. 맞아요. 의료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증상, 인식을 잘못 판단하면 정확한 병명, 감지를 찾기 어렵고 당연히 적절한 치료, 해결로 이어지기도 힘들죠. 여러분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도 이 틀은 아주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제, 인식, 감지, 해결이라는 세 가지 핵심 단계를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돌파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의 전문 분야나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요. 이 세 가지 단계, 아주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는 인식, 또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패턴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이걸 의식적으로 한번 구분하고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분명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